안녕하세요. 오늘 특강 자료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받다 보면 이제 1시간 상담하고서 맨 마지막에 뭐 물어볼 거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누구도 안 가르쳐 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조금 황당하게 느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뭐 기본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코메니우스란 사람의 얘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근대 교육의 아버지, 무슨 코멘스키라는 닉네임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양의 그 교육에 대한 얘기를 아마 이분이 처음으로 물론 그 전에 좀 했었지만 이분만큼 이렇게 방대하게 한 사람은 없다고 전 생각되고, 특별히 요즘에 기관에서 애들을 교육을 하는 이런 마당에 이분은 특별히 어머니 학교, 유아학교, 무릎학교, 엄마 무릎이 학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혁신적인 이론으로 좀 반응이 좀 뜨악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떻든 이분이 대교수와 이래갖고 이제 교육의 필요성, 취약의 필요성, 학과목의 필요성 이런 얘기를 다 했다는 거죠. 그 옛날에.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고전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분이 얘기하는 어머니 학교는 거의 빌딩으로 말하면 기초공사에 해당됩니다. 저는 굉장히 기초공사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때 누군가가 가깝게 애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걔가 평생 배워질 틀이 기초공사에서 기본은 돼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키만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 기초공사를 너무 무시한 채 이렇게 교육을 생각한다면 나중에 이렇게 구분나무 필려면 어렵거든요. 구분체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은 자서전에 보니까 이미 10살 때 고아가 돼서 공부를 좋아했다. 그래서 철학, 신학을 많이 했다. 이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철학자면서도 목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10살 때 이미 고아가 돼서, 그쵸,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좋아해서 16살 때부터 뭐 신학, 철학 이런 데 이제 입문을 하시고 24살 땐가 25살 땐가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 안수받고 목회자가 돼서 29해인가 이제 안수받고선 결혼하게 됐죠. 결혼하게 됐는데 29에 30년 전쟁으로 부인하고 애 둘을 동시에 또 잃어요. 그래서 또 혼자 돼요. 10살 때 고아되고 29에 또 혼자 되고, 참 기구하죠. 그리고선 56세에 두 번째 부인이 또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78세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회고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역경지수로 말하면 참 이분을 따라갈 자는 없지만 책도 많이 쓰고 방대한 양의 일들을 했다라고 저는 참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이제 어머니 무릎 학교, 엄마 무릎이 학교가 돼야 되고 엄마 말이 교과서가 돼야 된다. 그렇죠? 엄마가 교사가 되고 엄마 말이 교과서다. 이런 얘기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유럽에도 보면 낸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젖어먹는 유머 있듯이 그 아주 기술이 습달된 그 보모 손에서 키워지죠. 우리도 이렇게 정경마님이 애 뭐 그렇게 안 하고 다 누가 키우고 와서 인사나 잠깐 하고 예의 법도나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코메니우스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코메니우스가 볼 때는 이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습득된 보모 손에서 키워질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엄마 손으로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 당시로서는 6세까지 부모, 어머니 학교, 무릎 학교, 뭐 유아학교, 유이학교 별별 이름으로 다 해서 나오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분위기가 좀 싸했다. 왜냐하면 아니 저걸 왜 엄마가 해야 돼? 부모가 잘했는데 그동안 날들어 저걸 하란 말이야. 이런 굉장한 파문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분위기 좀 싸했다 그래요. 분위기 좀 싸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건 1장부터 12장까지 이분이 교육에 대한 얘기를 다 했다. 가정에서 교육을 부모가 해야 된다, 엄마가 해야 된다 얘기를 철저하게 잘 설명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장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이제 1장에서는 어린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보물이다. 그러니까 내 게 아니죠. 내 소유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심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탁을 한 거죠. 하나님이 너한테 잠깐 맡길 테니까 너한테 선물로 주는 거니 애를 네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잘 관심을 갖고 잘 이렇게 다듬어서 해야 된다. 네 게 아니다. 위탁제다. 선물이고 보물이다. 근데 이 관점이 벌써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되게 아동학대 뭐 이런 데 보면 내 아이인데 내가 키워야 되고 제가 거짓말을 쓸쓸하니까 내가 때려서 키우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러는데 사실은 이건 코메니우스 때부터 잘못된 거다. 내 소유가 아니죠. 또 다른 인격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나한테 주어진 거라 내가 잘 이렇게 기초를 닦아주는 데 있어서 내 그런 어떤 정욕이라든지 이런 걸로 애를 때리고 벌 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장에 하나님의 보물이다 선물 얘기하는데 어떤 책에서는 악기로 얘기를 하던데요. 하나님이 주신 악기다. 그래서 악기가 소리가 잘 나려면 막 두들겨 패고 던지고 아무데나 방치하고 이러면 안 되죠. 악기를 잘 이렇게 놔두고 닦아놓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악기는. 그러면 소리가 제대로 나죠. 그래서 악기에 비교하는 거 봐서 지금 이거부터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악기처럼 잘 다루는지 관심을 갖고 그 고유의 소리가 나오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그분이 교육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교육의 방향. 교육의 방향은 첫 번째 이제 어린애서부터 신체 돌봄 플러스 영혼까지 종교 교육한다는 얘기지. 신앙적으로 도덕성을, 철학을, 그 아이의 교양을 가르친다, 이제 그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잘못 키워진 애들은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이 금세 알아맞힌대. 저렇게 쓸데없이 명랑한 저 분위기는 우리 반에 누구랑 똑같다, 이렇게 분위기상 줄긋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엄마 저 아이 이렇게. 자, 이거는 분위기는 이렇게 한 6년간 7년간 체득되면 초등학교 올라오면 금세 선생님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렸을 때 신체 돌봄, 그쵸? 울면 먹이고 또 싸면 치워주고 그때 분 발라주고 이렇게 환기도 시켜주고 이런 거 다 신체 돌봄이죠. 먹었는데 또 울면 백고래가 오늘은 좀 더 먹을래나 이렇게 줘서 또 냉기면 또 뭐 화내지 않고 잘 놔뒀다가 다시 데워 먹이고, 이런 모든 신체 돌봄이 누가 해야 된다? 부모가 해야 되죠. 특별히 이제 어머니 얘기를 많이 이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신체 돌봄 플러스 뭐다? 영혼까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로 목사 일을 더 이제 많이 하고 사철학으로서 책도 많이 쓰고 하여튼 일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으로 도덕심, 교양, 그 아이의 어떤 인격 뭐 이런 거, 어떤 영혼, 철학을 가리킨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했고, 3장에서는 자, 이러한 지도와 이런 제대로 그 교육을 돌봄하고 교육을 하려면 지도를 해야 된다. 애들은 어렸을 때 나약하기 때문에 교육이란 이름으로 지도를 잘 해야 된다고 맞는 말이죠. 지금 다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다 남의 손에서 키워지니까 이제 상당히 이상해진 다음에 저한테 오면 제가 좀 이랬어야 돼요. 애착이 중요하고요. 어머님은 돌봄 부족이네요. 우리 애를 놔두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많이 안 했군요. 아이 컨택도 안 하고 등도 안 두들겨주고 스킨십도 부족하고. 근데 이미 다 0세 6세 지난 다음에 얘기면 상당히 저로서는 좀 몹시 썰렁하죠. 그 뒤돌을 내면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교육에 적기성 빼놓으면 쓰러진다. 그때 그런 경험을 했었어야 되고 그것이 메꿔져야 돼요. 그 안 메꿔지면 구멍이 계속 구멍으로 남아요. 그래서
구멍 메꾸기가 절대 쉬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를 거슬러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멍 난 채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계속 그 어려움을 엄마가 겪어요. 근데 다시 3살로 2살로 갈 수가 없다는 참 기막힌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그 코메니우스가 얘기하는 무릎 학교는, 물론 저는 엄마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고 있지 않은 거라고도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이 수업하면서 요 얘기는 좀 옛날 얘기지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메니우스가 얘기한 배워야 할 내용은 뭐다 얘기해 드릴 건데, 이 사람은 왜 이 내용을 0세 6세 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곱게 이렇게 쭉 고르게 크면 문제가 없지요. 근데 이게 삐딱하게 컸잖아요. 얘는 나중에 패서 버리는 거 외에는 그냥 구분나무로 이렇게 커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분나무를 펴는 일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바로 애당초 잘 꽂히게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은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 교회 가서 교회에 이제 뭐랄까 목사한테 맡길 게 아니라 누가, 엄마가, 부모가 집에서 가정에서 서서히 시작을 하잖아. 그 얘기도 상당히 맞는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고치려면 애도 힘들고 다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를 때 이렇게 틀이 잡히는 게 최고지. 교육은 스트레스 없이 받는 게 최고예요. 뭐 이걸 뭘 하는 거지 그런 느낌 없을 때 뭔가가 부모에서 체득이 됐다,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배워야 될 내용에 4가지, 경건성, 도덕, 이제 건전한 학습, 건강, 이 4가지 얘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더 깊이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소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 학과목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거 조금 제가 이렇게 풀어드려야 된다. 자, 경건성은 뭐냐면, 목사니까 늘 기도로 간구하면서 이제 그 원하는 바를 늘 대화를 하나님과 통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이제 해답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이제 편안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을 느끼고,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대요. 그래서 기도해라 해라 하지 않았대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키웠대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 왜 기도 안 해가 아니라 늘 새벽에 엄마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키웠다. 이런 게 이제 그 경건성에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태도는 상당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2번째 도덕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적어왔어요. 도덕은 이런 게 도덕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봐. 금욕한다. 금욕. 과식하지 않는다. 지금 이거 우리 다 과식하고 이거 다 오바지. 절제한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다 7부만 먹고 뭐 사이에 방울토마다 매달 먹고 사이에 두유 한 잔, 이렇게 좀 절제. 의복이나 뭐 이거를 청결하게 맨날 뭐 묻혀갖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다 도덕에 문제가 있다. 존경하고 따르기. 딱 봐서 저분한텐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존경하면서 따른대요. 그런 것도 이 도덕에 해당하고, 진실만 말한다. 왜 이렇게 허튼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 진실만 말하기에 위배된다. 공정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저 사람이 억울하다. 억울함을 없애야 된다. 이런 공정함 같은 것도 도덕에 들어. 친절하다. 우리 한국 사람은 안 친절해요. 굉장히 끼리끼리 친절해야 된다. 나이스하고 친절한 거. 이것도 도덕에 들어가고. 노동. 그 고소를 보면요, 노동 싫어하잖아요. 그럼 바로 뒤따르는 게, 너 일하기 싫지? 너는 오늘 먹을 거 없어. 이 노동을 신성시해요.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은 세끼 밥 먹는 거가 합당한 사람으로 얘기를 굉장히 신성으로, 노동을 참 좋게 얘기를 하고, 또 자꾸 노동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못 먹겠다는 걸 내가 고수에서 읽고 되게 맞는 말이다 이러는 거죠. 게으른 거 절대 허용 못하죠. 그다음에 말할 때 침묵할 때 알게 한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어떤 때 저 얘기만 안 하면 괜찮을 것을 저 얘기해서 결국은 일을 다 그르치는 사람 주변에 보죠.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눈치를 보고 엄마가 눈이 저러면 저건 내가 여기선 잠깐 하고 방에 올라가 있는 게 낫겠다. 엄마 저 눈은 무엇을 말하지? 그리고 좀 이렇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되죠. 그냥 터진 입으로 좔좔 얘기해갖고 일을 다 그르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인내하는 거. 외국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인내가 중요한 덕목으로 도덕으로 가리킨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전한 학습은 이 사람이 세 가지 말해요. 세 가지. 하나는 알기. 우리가 이제 학교 가서 배우는 건 다 아는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가 다 배워요. 그죠? 구구단도 배우고 예의도 배우고 다 배워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배운다 하는 걸 전부 아는 거에 이제 넣었어요. 코멘스 키드. 자, 그럼 알면 어떻게 된다? 행해야 되죠. doing 해야 돼요. 자, 알고 행하지 않은 건 지식이 아니라고 옛날 고학자들도 다 얘기했어요. 알고 바로 행해야지 그 아는 거에 대한 정말 예의죠. 알고 행동은 이상해. 예를 들어 침 뱉지 말아라. 배웠으면 침을 안 뱉어야 되죠. 뱉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자, 이렇게 알고 행하기가 거의 이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중요한 교육 과정으로. 자, 그다음에 알고 행하고 말하라 하는 건 말은 뭐지? 그냥 앵무새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행했다면 말하기는 남한테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 내가 오늘 이런 걸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이런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남을 설득할 수 있고 남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행하고 말하기는 이게 중요한 건전한 학습으로 중요한 교육 과정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강의하는 사람 강의 또 처음 하게 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강사 자격도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교수님 저 공부할 때랑요 제가 강의하니까요 더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그 1시간 수업하려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지 몰라서 가르치면서 2번 배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강의도 말로 이렇게 되내는 것도 얼마나 교육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네가 알았지? 그렇게 행동했지? 자, 그거를 설득하고 말해서 남을 교화시키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의 이제 옛날에는 건전한 학습으로 나오는데 우린 진짜 그래요. 지금 알고 행하는 게 굉장히 겉도는 사람도 꽤 많다고 전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었고, 네 번째 대화할 내용으로 건강은 기본이다. 모든 일의 기본이 건강이죠, 사실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해요. 요새 버스 안에서 장기침만 몇 번 해도 사람들이 몇 번씩 쳐다봐서 불편해서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호흡기가 좀 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요즘이야말로 정말 이 건강이 얼마나 필수고 기본이고 아프다 그러면 무슨 꿈을 얘기하고 이럴 수 없어요. 그냥 아픈 거 우선 잘 해결하자. 밥은 먹니? 잠은 자니?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데 이제 괜찮으니? 이런 건강이 기본이 안 되면 그 다음 얘기, 무슨 학과 얘기, 꿈 얘기, 앞으로의 비전 이런 얘기는 다 웃기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에서 코메니우스가 얘기한 것은 0세, 6세 나무가 굽기 전에 이렇게 바로 세워지려면 이러한 내용들을 해다. 경건성, 기도. 기도해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도덕에는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너무 욕심내지 않고 절제하며 이런 거 참 중요한 거죠. 애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알고 행하고 말하기는 이게 철저한 건전한 학습으로 교육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수행하려면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5장은 그래서 이제 건강과 체력에 대한 얘기. 지금도 우리 운동은 기본이고 다이어트, 소식에 또 골고루 먹어야 돼요. 무기질만 좀 없어도 다 아파요. 무기질이 없어서도 죽어요. 그 영양소를 태우는 건데 태우는 소시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소시기를 넣어줘야 그 영양소를 태우니까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계속 먹는 것만 먹고 무기질이 부족해도 우리 건강에 치매를 받는다. 그렇죠? 이런 거 건강과 체력에도 지금 저만 해도 많은 정보를 제 핸드폰에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지내야 된다. 이제 건강하게 살려면. 그래서 6장은 이제 보고 듣는 시청각 교육. 그래서 보는 건 뭐예요? 애들 데리고 자연, 천문, 지리 이런 거 다 보여주러 다 데리고 나가죠. 그래서 나무도 가리키고 이렇게.
우리 시각교육, 시청각교육 잘하죠. 시각교육 애들 숲유치원, 뭐 숲에 나가서 뭐 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청각교육은 뭐 엄마가 옛날 얘기 들려도 할아버지가 그랬지, 엄마네 외갓집은 이랬지, 뭐 이런 얘기에서 시간, 역사, 옛날엔 경제가 그랬었어.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그런 경제, 정치도 전부 청각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7장은 경험에 의한 행하면서 배운다. learning by doing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서 배우죠. 하면서 배우니까 여기서 이제 놀이 얘기가 나와요. 놀이. 애들한테 좋은 친화력 있는 놀이감이 뭐예요? 물놀이, 흙놀이, 지능놀이, 나무쌓기, 뭐 자갈, 뭐 이런 거. 이게 전부 옛날에 레고렉스가 있었어요. 무슨 로봇가 있었겠어요. 없다는 거지. 양배추 인형 없지요. 그래서 그때는 천연자력. 제일 흔한 게 물. 우리가 양수 속에 있어서 애들이 양수, 물에 대한 친화력이 애당초 타고나요. 애들 나오자마자 물 주면 놀래지 않아요. 근데 물을 싫어하는 물에 한번 빠져서 죽을 뻔했어. 숨이 막히고 뭐 예를 들어 한번 되게 혼나면 물에 대한 공포가 그때 배워진 거다 보고 물은 원래대로 친화력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물놀이도 한참 해야 돼. 물놀이 한 애들이 정서적인 해방감 가죠. 물속에서 막 이렇게 하고 신나잖아요. 흙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으면 다 땅속에 묻히고 다 흙으로 되기 때문에 흙에 대한 친화력은 애시당초 우리 갖고 있다. 그래서 흙놀이, 물놀이만 잘해도 된다. 지금 숲체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놀이를 할 때 어떤 놀이를 할까 해서 막 장난감 많이 사주고 오히려 애 산만해요. 늘어놓고 맨날 치지 않고 그 정리하는 거에 또 숙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장난감도 사주다가 애들이 별로 관심 없는 건 다시 박스에서 안 보이는데 한 3개월 있다 다시 꺼내놓으면 또 새로운 걸로 새롭게 느끼고 잘 놀아요. 그래서 너무 늘 늘어놓는 것도 사실은 교육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물놀이, 흙놀이, 그저 나무토막, 자갈 이제 그런 거가 실제로 집에서 놀기 뭐하면 뭐 블럭 쌓기, 블럭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때 7장에서 learning by doing 경험을 통해서 배워진다 해서 놀이교육 얘기가 좀 나왔고요. 8장에서는 언어, 학습 유연한 시기다. 이때가 0세, 6세 가서 애들 무슨 얘기하면 여보 얘가 뭐 아빠 소리 했어, 할매 소리 했어 막 이러고 뭐 조금 말만 몇 개월 돼서 말만 뻥끗하면 뭐 했다로 막 좋아하는 게 이제 언어학습의 유연성이 가정에서 0세, 6세 때 엄마들이 관심 갖고 아빠 따라해봐, 엄마 따라해봐 하면서 자꾸 들으면서 말하게 되죠. 그래서 애하고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어머니다. 그래서 언어학습의 유연한 시기다. 너무 당연한 얘기 했어요. 지금 그래서 말을 하면서 배우죠. 애들이 맨 처음에 말 못해요. 들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애들은 무슨 수면 부족 그런 얘기를 해요. 애가 아니 쟤 5살짜리가 무슨 수면 부족이야. 근데 엄마가 늘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 너 그렇게 딴짓하면 수면 부족으로 내일 아침에 힘들어 일어나기가. 수면 부족 하니까 수면은 뭐고 부족은 뭐죠. 그러다가 어느 날 수면 부족을 합치니까 아주 우아한 말이야. 그러니까 애가 5살짜리가 엄마 수면 부족 때문에 내일 아침에 힘들다 그런 얘기지요. 막 이러면 나 외부에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엄마가 아나운서라. 벌써 언어 선택이 틀리고. 그리고 한번 자극을 주면 이렇게 하나의 챌린지가 돼. 저건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 말을 자기 이 생활하고 연결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언어적인 것도 가정에서 배우지 않느냐. 그래서 말 안 해주고 그런 집 애들은 또 치료실 다니잖아.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때 되면 먹이고 치워주고 그런 엄마 있어요. 저는 원래 말수가 적어요. 옳지 않아요? 애 키우는 집은 말수가 적으면 애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치료실 다녀요. 3살부터는.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인 0세, 3세 때는 애들이 많이 받아들이게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 비 온다고 얘기, 눈 오면 눈 좀 보자고 얘기. 뭐 얘기하면 그 관련된 얘기들을 잘 해줘야 애가 배우게 되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도 이미
코메니우스가 했다. 9장에선 도덕, 윤리, 학습, 그래서 성소 위주로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이것이 성격 형성하고 관계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격 이론가 프로이드도 0세, 5세 엄마가 어떻게 핸들링 되어졌느냐가 그때 그 세틀된 것이 어떻게 된다? 성격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성격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좋은 습관을, 이게 기도하는 습관, 성사에 맞게 이제 애들을 잘 키우는 것도 엄마로서는 이게 9장에서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얘기를 한다. 10장에서는 특별히 영혼교육, 종교와 신념을 얘기하면서 연령에 따라서 배워야 되고 외워야 될 기도문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뭘 외우고 계속 되뇌는 거는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게 행동으로 나온다고 믿어요. 우리도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겠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도 그 연령별로 배워야 되고 외워야 될 기도문이 따로 있었다. 그만큼 우리 영혼 교육을 중요시하죠. 지금 전부 영혼이 없이 사는 것 같은 어떤 때 깜짝깜짝 저도 놀래요. 그래서 저런 거 한 번씩 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이제 이 무릎학교에서 서장에 나온 얘기, 서문에 나온 얘기를 1장부터 12장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교육의 기본을 벌써 이미 옛날 학자가 했다. 제가 그거를 증명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들어요. 그래서 아니 그 많은 책은 다 뭐하고 누구도 이런 얘기를 안 했다 해서 내가 이거 모친학교 얘기를 해야 되겠다. 무릎학교 얘기를 해야 되겠다. 11장에서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학교 얘기를 딱 합니다. 어머니 학교 뭐다? 엄마가, 그쵸? 무릎이 학교가 되고 엄마가 교사가 된다. 그래서 6세까지는 엄마가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장을 딱 만들어서 할 때는 이제, 그래서 초창기에는 엄마들이 싫어해서 이제 수수수하고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서히 엄마들이 변화돼서 이제 nanny 다 없애고 엄마가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애가 많이 순해지고, 그쵸? 본성을 알아서 애를 잘 키울 수 있는 엄마가 되게 아주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니까 애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수수거리다 나중엔 이 사람 이론을 좋아했다. 12장에서는 학교가 준비를 시켰대요. 그래서 책은 꿀보다 달고 너가 만나는 선생님은 부모랑 같은 수준의 친구고, 그래서 학교 가서도 부모님을 존경하듯이 존경하면 된다. 그래서 학교가 준비를 시켰죠. 우리 학교가 준비시켜요. 너 이러면 호랭이가 이놈하고 선생님이 이놈 하겠다. 이러면 학교 무서운 곳으로 알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학교 가면 더 재밌고 책은 꿀보다 달고, 그리고 선생님은 엄마랑 같은 수준의 존경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반대로 하죠. 그렇죠? 노처녀 선생님이다 그러면 대놓고 뭐라고 그냥 소리 지른다고 해서 앞줄에 있는 애 귀를 이렇게 막는다고, 아우 너는 선생님 복은 되게 없다. 무슨 노처녀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니 아유 어쩌니 복도 되게 없는 한 해다. 이렇게 얘기를 혹시 한다면 애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집의 엄마는 애가 학교에서 얻을 거를 100%못 얻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12장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기본이에요. 거기 언어 학습, 시청각, 무슨 학습, 뭐 놀이까지 전부 얘기하고 엄마의 태도, 배워야 될 내용까지 전부 얘기한 건 너무 기본인데, 아무도 이 사회는 기본을 얘기를 안 해서 우리 애가 병들었어요. 이러고 저한테 상담 끝에 얘기하는 엄마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한 번쯤 다 아는 얘기지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잘 정리해서 애가 느끼는 전인교육으로 애가 느끼는 애가 나름 영혼을 갖고 신체 발달도 되면서 건강한 아이로 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